나왔어. 아, 여러분, 제가 2개를 투트랙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엄마 책 하나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애들 책을 하나 쓰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 나왔습니다. 네. 따끈따끈해요. 제목이 되게 재밌어. 코딱지 탐정, 숫자 도둑을 잡아라! 입니다. 네. 네, 너무 귀여워요. 그림이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어. 제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4학년 교과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학년 교과에 관한 얘기인데, 4학년이 정말 되게 애매한 학년이거든요. 4학년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행을 하지 않고 그냥 온 학생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3학년 때까지 별 공부 안 하고 그냥저냥 이렇게 넘어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4학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뭐 처음에 3학년 딱 올라갈 때 덧셈 뺄셈 정도, 그리고 뭐 2자리 곱하기 2자리 정도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그때만 조금 힘들고 난 다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3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4학년이 되면서 세 자리 곱하기 2자리, 세 자리 나누기 2자리를 만날 때도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4학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헛개비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야. 개념이 구멍이 뻥뻥 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해. 그게 4학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4학년이고, 뭐, 4학년이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3학년 때까지 모르고 넘어갔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개념을 3학년 때 볼 때 개념이 그렇게 막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알겠지. 다 아는 거. 왜냐면 애들은 단원평가 보거나 뭐, 이렇게 수행평가 보는 걸로 대부분 해결을 하니까, 다 알겠지, 다 알겠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막상 4학년 돼서 자릿수가 커지게 되면, 그게 아닌 거죠. 자, 세 자리, 2자리 곱셈을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애들이 1, 2, 3, 4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곱셈을 잘해. 그러니까 123 곱하기 3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이런 걸 잘하는 걸 가지고 30, 43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걸 잘하는 거 가지고 얘가 세 자리, 2자리 곱셈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5보다 작은 수들로 이루어진 곱셈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1 같은 거 만나면 땡큐잖아. 그냥 그 수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착각해. 근데 여기에 9, 8, 7 곱하기 78 뭐 이런 걸로 이제 곱셈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못하는지가 확 나와요. 얘를 확인해보는 방법은 자리가 숫자가 큰 수를 가지고 확인해 본다.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곱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까지 큰 계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등학교가 문제야. 초등학교에서는 소수 2자리까지도 계산을 계속 하기 때문에 2자리, 3자리 곱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3년이 되게 고달프단 말이에요. 이런 수 계산이 안 되면. 근데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굉장히 작은 수들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할만해. 그래서 애들 중에서 머리도 빨리빨리 잘 돌아가고 엄마가 볼 때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뭐 암산도 곧잘 하고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어. 얘기해보면 수학계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런 애들이라면 오히려 중학교 때 가서 더 빛을 발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해버리면 안 돼. 좀 꼼꼼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일단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저게 얼마나 쓸모가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할 수 있게 도와줘야만이 얘가 초등학교 4, 5, 6학년 3년을 편하게 살 수가 있어. 여기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속도보다도 오히려 틀리지 않고 중간에 계산 과정이 틀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연습해보기보다는 하루에 5문제라도 꼬박꼬박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들이 받아 올림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여러분. 특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첫째 한 자리만 가지고 곱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번째 자리 곱했을 때 받아 올리면 어디다 해야 될지 애들 자릿수 되게 많이 헤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뭘 모르는지를 조금 정확히 아시고 그걸 할 수 있게 좀 도와줘라. 그게 이제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심화보다 일단 도형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여러분. 4학년은 도형이 정말 중요해요. 4학년은 왜 도형이 중요하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도형의 중요한 성질들을 전부 4학년 때 배워요. 삼각형, 사각형, 사각형의 종류.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응? 그게 다 나와. 4학년 때. 그게 4학년 때 다 나와요. 여러분은 내가 맨날 4학년 도형이 어려워요? 하고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하냐면 도형 돌리기부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도형 돌리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도형 돌리기는. 도형 돌리기는 빙산의 일각이고 정말 사실 중요한 거는 2학기 내용들 있죠? 2학기 내용들하고 그래서 요거는 정말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학년 때 삼각형하고 뒤에 사각형하고 그리고 그 뭐죠? 다각형. 그것만큼은 내가 완전히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 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도형의 정리. 평면 도형은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옛날에는 이렇게 뒤에 한꺼번에 다 몰려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직과 평행이 이렇게 따로 빠져 있었어요. 그 단원에 지금은 사각형 단원에 수직과 평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한 3년 전만 해도 수직과 평행이 1학기 때 따로 배우고 2학기 때 사각형을 따로 했는데 얘가 이제 너무 많다고 하니까 이걸 묶어버린 거지. 이제 그게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져 버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수직과 평행은 선이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선이 만나는 건데 선이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거나 또는 두 개가 서로 만나지 않는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를 작도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뭐를 가지고? 삼각자를 가지고 이거를 작도를 해야 돼요. 수직과 수선의 설명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애들 머릿속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림이 안 그려져. 아이들 머릿속에 평면도형은 그냥 이렇게 면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색종이처럼 색깔이 다 칠해진 면이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는 도형들은요. 다 대부분 가운데가 텅텅 비어있는 이런 도형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채워져 있는지 안 채워져 있는지는 몰라. 이렇게 끝에가 다 선으로 보이는 이런 도형들이란 말이에요. 얘랑 달라, 여러분. 마치 음각하고 양각이 있는 것처럼 여기 면을 보고 선을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죠. 면을 보고 꼭지점을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텅 비어있는 공간에 선만 딸랑 그려놓고 여기에 선분도 있고 여기에 변도 있고 여기에 꼭지점도 있고 여기에 각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애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평면 도형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4학년 친구들이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 사실 수와 연상 같은 경우는 이미 3학년 때 배운 걸 복습하고 확장하는 개념이지만 도형은 그렇지가 않아요. 도형은 오히려 정말 정의와 성질을 다 배우는 게 4학년이 유일한 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런 거죠. 3학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사각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3학년 때 배우는 직사각형은 뭐냐면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배우는 거야. 그런데 4학년 때는 내가 4학년 때 사각형 종류 중에 마름모를 배우잖아? 그러면 이때 배우는 마름모는 뭐냐면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건 정의예요. 정의. 정의란 단어를 따로 쓰진 않아요. 뜻이라고만 얘기해요. 자, 정의는 뭐냐면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길이가 같다. 이게 마름모래. 근데 마름모를 막상 그려놓고 나면 어떠냐면 마름모는 이렇게 마름모를 일단 그려놓잖아요. 얘네들이 네 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렇게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단 말이에요. 아, 이걸 뭐라 그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마주보는 각이 같은 건 마름모만 있나? 아니지. 평행사변형도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지금 금방 마름모를 그려놓고 나면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건 마름모의 성질일까요? 물론 마름모의 성질이죠. 그러나 마름모만의 성질은 아니에요. 얘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인 거야. 이 두 각이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건 평행사변형의 성질인 거예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어떻게?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거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이 되어야만이 내 변의 길이가 같고 마름모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내가 평행사변형을 먼저 공부하기 힘들어서 마름모하고 그 다음 평행사변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도형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사각형이 큰 무리가 있고 그 사각형 중에서 유독 한 쌍이 평행한 애들이 눈에 보여. 그 중엔 두 쌍이 평행한 애들도 있겠죠? 그럼 한 쌍이 평행한 애들이 눈에 보이면 걔들을 다 뭐라고 불러? 사다리꼴이라고 불러. 그럼 선생님 두 쌍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 아닌가요? 왜 아니야? 1층, 2층 다 포함되는 거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한 쌍만 평행인 건 아닌 거야. 한 쌍이라도 평행하면 되는 거야. 한 쌍이라도.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마름모는 뭐예요? 두 쌍이 평행하잖아. 그럼 얘는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두 쌍이 평행하려면 한 쌍을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잖아. 한 쌍이 일단 평행해야 그 다음 두 쌍이 평행하는 게 말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사다리꼴도 되고 평행사변형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얘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뭐라고? 마주보는 두각의 크기가 같아. 그리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죠. 네. 이런 성질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도형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야, 내가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것도 알 수가 없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형은 암기인가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제가 암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보통 도형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더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삼각형을 접어봤다거나 어떤 애들이 그리고 성긋기를 해서 삼각형, 사각형을 그려보는 걸 굉장히 많이 해봤다던가 아니면 컴파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걸 해봤다던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경우에 얘네들한테 접근하는 게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를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정의가 가진 뜻이 도대체 뭐지? 여기선 왜 이런 성질이 나오는 거지? 그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이 그거를 따라가 줄 때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냥 무조건 외우면 답이 없어. 너무 많이 외워야 돼. 그렇게 되면 3학년 도형부터 계속 외워야 되는데 맨날 카드 들고 다니고 도형 카드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 카드 도형 뭐 수직과 평행 수직은 두 개의 직선이 서로 90도로 만날 때 직각으로 만날 때 그것을 수직이라 한다. 가는 나에 대한 수선이고 나는 가에 대한 수선이라고 한다. 맨날 그렇게 외울 거야? 한 직선에 대한 평행인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그 두 직선을 평행이라고 한다. 이게 입에 붙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 그 입에 붙기 위해서 맨날 그것만 외워? 만들어봐야, 그려봐야지. 애들이 평행선 하나도 못 그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면 평행선, 이 삼각자 두 개를 가지고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다 작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려면 평행선 작도할 수 있어야지. 평행선 작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해보잖아. 그냥 거기만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지, 그냥.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집을 풀 때도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이건 심화랑 연결되는 거예요. 문제집을 풀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의 문제를 푸는 동안 되게 애를 썼잖아요. 내가 하나의 문제를 푸는 동안 되게 애를 썼고 내가 거기서 정의도 찾게 됐고 뭐 성질도 알아냈고 그랬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기 전에 바로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 나는 이거를 제대로 일단 틀린 거 다 고쳤어. 그럼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하면서 문제를 계속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어때? 잘 모르는데 자꾸 문제를 풀게 되니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긴가민가 하는 상태로 계속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건가 보다 하는 느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걔 머릿속에서 그 정보가 사라지고 심화 문제 중에서도 유독 도형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수화 연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영역 자체가
수학 교과에 전반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다양하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형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약간 절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도형은 굉장히 추상적 얘기, 평면 도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수직과 평행이 어렵다고 했잖아. 아니 봐봐. 내가 애들한테 직선 두 개를 그렸어. 내가 하나는 선을 이렇게 그려, 하나는 이렇게 그렸다? 얘네 둘이 맞나 안 맞나? 그럼 애들 입장에서 이거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애들이 볼 때는. 애들이 볼 때는 안 맞나? 왜냐면 여기서 끝났잖아. 근데 평행이냐 수직이냐 할 때 이 직선은요. 선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끝이 없는 직선이거든요.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얘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만나잖아. 그러니까 각이 서로 같은 각도로 만약에 50도면 50도 이렇게 같은 각도로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영원히 안 만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가 50도로 돼 있는데 하나가 40도로 돼 있어. 눈에는 거의 안 보여. 근데 쟀더니 여기는 50도고 얘는 40도야.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들은 만나 안 만나? 당연히 만나지 나중에 가면. 그래서 얘네들은 평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의각 억각이 되게 중요한 거야. 수직과 평행에서. 그거를 외워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직과 평행을 뭐라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것이 평행임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거든. 만약에 내가 얘가 50도고 얘가 49도라고 해봐. 이걸 어떻게 육안으로 확인할 거야?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둘이 언젠가는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동의각이 다르기 때문이거든. 근데 초등학교 과정에서 동의각을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동의각, 억각. 왜냐면 수직과 평행에서 옛날에 응용 문제로 동의가 억각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거 외워서 문제 푼다고 개념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다 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직과 평행에 대해서 더 뜬구름이 된 거지. 얘들은 눈으로 보라는 건지 뭘 확인해 보라는 건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도형이 반쪽짜리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다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심화를 문제를 풀어보세요. 심화 문제를. 심화 문제를 풀어보면 심화 문제들은 개념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심화예요. 그냥 고학년 5학년 6학년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삼각형하고 사각형이 얽혀 있다던가 수직 평행 문제하고 사각형 문제 같이 얽혀 있다던가 수직 평행 문제하고 각도하고 이렇게 얽혀 있다던가 네 가지가 이렇게 막 섞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럼 애들한테 심화 문제의 종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동의가 억각을 안 배웠어. 동의가 억각을 안 배운 상태에서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못 풀어요. 그걸 풀려면 결국은 또 다 수직을 내려서 얘가 직각이고 여기 삼각형 만들어서 각도를 찾아야 되고 막 이런 여러 작업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더 복잡해. 그게 더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4학년 때 심화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2학기 심화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데 2학기는 3개의 단원이 전부 도형이란 말이야. 그럼 다 도형인데 전부 심화가 다 도형인데 당연히 어렵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 말은 굳이 4학년 때 심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형의 기본도 지금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개념도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걸 심화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방법을 다 외우겠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학원을 다녀서 그 교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교재에서 이것의 원리가 뭐고 도형의 원리가 뭐고 야 수직과 평행에서는 동의각과 억각이라는 게 있어. 이 동의각과 억각의 성질이 평행을 얘기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동의각과 억각이 같으면 얘네들은 평행이 되는 거고 평행이 되면 그러면 걔네들은 억각이 되는 거야. 억각의 크기가 같아.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다 해줬어요. 다 해준 상태에서 애들이 그거를 공부를 한 상태에서 심화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교과서에 대한 지식밖에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 심화 문제를 푸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일반 심화 문제집을 푸는 거는 조금 부당하다.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수화 연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년이 계속 올라가다가 보면 특히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배워요. 거의 비슷한 내용. 왜냐면 분수를 곱하고 나누고 이제 계속 분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다 거기서 거길 거 아닙니까? 근데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이 다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잘 분배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거지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완전 고학년, 5학년, 6학년에 있는 그 심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할 필요가 굳이 없다.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 맨날 어디 하지 말라고 그러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근데 그나마 이건 좀 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